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 이제 다른 요일마다 새로운 투자 시각 들어보는데요. 오늘 목요일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아무래도 로봇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가 또 로봇이잖아요. 로봇주들이 이제 급등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 현대차까지 일제히 좀 대기업들이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있는 게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랑 투자 섹터도 좀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지난주부터는 살짝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로봇의 그런 흐름들이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봇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업종처럼 뭐 실적이나 뭐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슈라든지 모멘텀 기반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이슈 체킹들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 연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가 있었고, 뭐 그랬다가 또 3월 달 들어서 한 번 더 추가로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산업을 둘러싼 규제들을 뭐 혁신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좀 다수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부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장 좀 적극적일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신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놔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현황들이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국내 대기업들은 이제 모두 로봇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네. 안 하려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네. 뭐 그 외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SKT, 뭐 KT와 같은 통신사들까지 로봇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뭘 하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으로서 좀 로봇 네.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관점에서 로봇 사업을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관점, 그리고 SKT와 뭐 KT와 같은 통신사들은 아무래도 B2C 업종으로 이제 고객들과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의 서비스화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을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LG전자는 가전 쪽에 또 현대차는 자동차 사업을 하니까 모빌리티 쪽에 이렇게 로봇 사업도 좀 대기업들이 각각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서 로봇과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로봇 사업 쪽에서 가장 좀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좀 삼성전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2021년도에 이제 로봇 사업을 좀 해보겠다 해서 로봇 사업 TF를 만들었다가 네. 이제 같은 해 말에 이제 로봇 사업 TF를 사업팀으로 승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로봇 사업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준 이후에 여러 가지 로봇 사업팀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초에 있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뉴빌리티라고 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삼성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투자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로봇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공개를 했었던 웨어러블 로봇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로봇들 중심으로 앞으로 좀 로봇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는가, 그렇죠. 네.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로봇 기업 중에서는 가장 로봇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된 로봇들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그런 기술 협력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한 모양입니다. 과연 협력을 해서 어떤 로봇의 형태가 나올지 또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LG전자도 굉장히 로봇 사업에 미리부터 좀 이렇게 발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LG전자는 어떤가요, 현황이? 일단 LG전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보다도 앞서서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 투자도 했었고 로봇 라인업을 이미 공개를 해서 뭐 서빙 로봇을 중심으로 이미 현장에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서빙 로봇, 뭐 안내 로봇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그 서빙 로봇을 물류 현장에도 적용을 하면서 물류 로봇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로봇 관련 전시회에서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8을 이제 공개를 해서 네네. 앞으로 이제 이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뭐 치킨을 튀기는 뭐 그런 서비스 로봇으로도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좀 다각도로 로봇 사업을 좀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협동 로봇을 또 이렇게 좀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 나서면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삼성과 LG 빼고는 또 로봇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뭐 현대자동차, 뭐 그리고 SKT 그리고 KT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그 전기차를 네. 충전해주는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뭐 그 이전에 2021년 요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네. 기술 협력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로봇 기업과 협력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새로운 로봇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서빙 로봇을 서비스하는 이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와 그런 이제 실외 배송 로봇 사업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SKT는 이제 여러 가지 합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뭐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 이런 것들 좀 서비스하는 형태로 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로봇에 대해서 다양하게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 오를 때 같이 올랐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이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네.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이제 협동 로봇을 한 1,400대에서 1,500대 정도 판매를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600대 정도 판매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네. 외형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큽니다. 네, 물론 네.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수 자체는 유사하지만 해외에서 좀 더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진출을 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제품들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점들이 상당히 좀 강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브랜드 이미지 자체, 브랜드 입지 자체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실적 자체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올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상장을 한다면 또 로봇 종목들이 같이 좀 활기를 띠는 그런 소식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로봇이랑 인공지능의 또 그런 접목 기술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좀 현실성이 있나요? 일단은 근데 로봇에 있어서 AI는 빠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로봇과 AI의 그런 기술적인 시너지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 뭐 저희 생성 AI다, 뭐 챗GPT다 이런 형태로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로봇 쪽에서도 관련된 이제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챗GPT, 요즘 핫한 챗GPT를 통해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방식들도 나오고 있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런 동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네. 챗GPT가 그 로봇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다 짜주는 그런 역할들도 신기하네요. 수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된 AI 모델이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공개를 했었고 이제 로봇 행동 AI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사전에 프로그래밍을 해줬어야 하지만 네. 이 AI, 행동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범용화된 작업을 할 수 있다. 저희가 뭐 사전에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이 작업도 하고 저 작업도 하는 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고도화되는 그런 서비스 로봇들, 뭐 가사 로봇이라든지 소셜 로봇 이런 로봇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좀 다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AI의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좀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를 로봇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로봇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지만 못 따라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로봇 섹터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전략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로봇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주가가 언제 오를지도 언제 내려갈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사업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년에서 뭐 2년 정도 사이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슈라든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해서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이런 이슈라든지 모멘텀들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좀 다수 존재한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반기 중에 공개 예정인 삼성전자의 로봇 공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강화 이런 이슈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네. 한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과 같은 이제 규제 혁신에 더해서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의 좀 더 고도화된 로봇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들도 이번 상반기 중에 공개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네. 이 로봇 산업을 이제 좀 총괄하는 그런 정책들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새로운 로봇 기업들의 상장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들은 약간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서서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로봇 종목들 가운데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나요? 일단은 뭐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실적 면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나름 네. 이제 고성장하는 기업 중에서도 이제 실적도 나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성장세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뭐 아직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3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외형 자체는 작기는 하지만 네. 그 이제 130억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4분기 내내 계속 네.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매출 원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사업 구조, 손익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뭐 올해는 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230억 정도 제가 이제 기록을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실적도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또 투자 시각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로봇 이제 관련 설명을 또 주실 때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로봇도 지금은 되게 또 섹터별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쓰임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어떤 로봇의 섹터를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 분야가 크게 산업용 로봇과 네. 서비스 로봇 분야로 나뉘는데 네.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뭐 1960년대부터 쓰여왔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뭐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로봇 중에서는 일단은 협동 로봇에 관심이 좀 더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게 뭐 단순히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치킨 튀기는 치킨 로봇이라든지 뭐 커피 로봇 이러한 형태로 최근에 서비스 영역으로도 이제 동작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 보급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뭐 가사라든지 뭐 청소, 수술, 물류 정말 다양한 로봇 분야가 있는데 이 서비스 로봇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주목이 필요한 것은 이제 물류 로봇이다. 물류 쪽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 분야가 좀 주목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F&B 쪽 저희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제 조리해주는 그런 로봇들 그런 유형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물류라든지 F&B 마켓에서 인력 부족, 뭐 인건비 상승과 같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가장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물류와 F&B 좀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류 로봇 쪽에서는 올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올해 뭐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정책이 나왔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규제 혁신 방안에서 가장 좀 큰 골자가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밖에 진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지 뭐 지능형 로봇법 개정 이런 다양한 이제 법 개정들이 발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올해 빠르면은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이 실제로 저희 뭐 배송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분야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별로도 이렇게 또 연구원님의 설명을 같이 나눠서 들어보니까 어떤 로봇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잘 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토픽은 아까 말씀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네, 일단 탑픽은 계속해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는 제가 뭐 따로 투자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로봇 부품도 하고 있고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하고 있지만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규제들이 풀리고 좀 본격적인 개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로보티즈의 좀 가장 큰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로보티즈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과 함께 시각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침에 전해드렸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회동을 두고 지금 중국에서 성명을 내서 강력하게 규탄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건지 개장 전의 흐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모닝쇼에서는 미국 증시 전반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 시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